안녕하세요, 호다입니다. 오늘은 말차를 마셔볼 거예요. 먼저 차를 체에다 내려줄 건데요. 이 대나무 주걱을 가지고 살살살 해보겠습니다. 마시기 전에 이렇게 체에 내려서 풀어주면 수분이 날아가고 보송보송하게 질감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거품이 더 잘 나서 더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요. 거름망에다가 차실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차색이 정말 예쁘죠? 차광 재배를 한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가루 녹차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차를 재배할 때 차나무 위에 검정색 그늘막을 덮어서 햇빛을 가려주는데요. 이렇게 차광 재배를 하면 찻잎의 면적이 커지고 두께가 얇아집니다. 거기다 엽록소의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짙은 녹색을 띠게 돼요. 색이 예쁜 대신 생산량이 줄고 차나무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재배된 찻잎은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선명한 색과 아주 미세한 잎자를 가진 말차가 됩니다. 값이 더 비쌀 만하죠. 말차는 찻잎의 모든 성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칠맛도 더 좋고 비타민 A나 섬유질처럼 물에 우러나지 않는 유익한 성분들도 함께 섭취하니까 건강에도 피로 해소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찻자리입니다. 말차를 마시는 자리니까 초록색 말차에 하얀 거품이 피었다. 이런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왼쪽에 가져다 놓은 분재는 진공이에요. 단풍이 예쁜 나무인데요. 이렇게 잔가지를 빽빽하게 길러놨기 때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목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정말 예쁘게 떨어지고 있죠? 단풍이 들면 또 어떤 모습일지 가을에 보여드릴게요. 말차를 마시는 방법은 중국 송나라 시대에서 유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 이전과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차를 마셨는지 중국 음다법의 변천사를 말씀드릴게요. 크게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시대로 구분합니다. 당나라는 차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유구의 다경이 쓰여진 시대입니다. 이때 유구가 정착시킨 것이 자다법인데요. 차를 쪄서 절구에 넣고 찧어서 틀에 누릅니다. 그렇게 만든 덩어리 모양의 떡차를 저장해 두었다가 마시기 전에 불에 굽고 가루를 내서 솥에 끓여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그전에는 차에 소금, 파, 생강, 귤껍질 같은 양념을 해서 먹었다는데요. 유구는 차에 소금 간 정도만을 허용하면서 순수한 차의 맛을 추구했습니다. 송나라는 점다법의 시대입니다. 덩어리차, 단차를 만들어서 가루를 내는 것까지는 당나라 자다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솥에 끓이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선으로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저어 마셨습니다. 지금의 말차 행다와 같은 모습이죠. 틀에다 누를 때 차의 즙과 기름이 다 빠지도록 누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의 거품은 지금처럼 푸른색이 아니라 흰색이었어요. 선명한 백색인 것을 최고로 쳤다고 합니다. 흑유다와는 하얀 거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인기 있었다고 해요. 즙이 다 빠진 차를 대체 무슨 맛으로 마셨을까 좀 궁금하죠. 피어난 거품은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아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내기도 했다고 해요. 투다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음다법은 11세기 말경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 유학을 다녀온 뒤에 고려에도 전래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고려의 은제 찻숟가락이에요. 손잡이 뒤쪽에 고리가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으로 차를 휘저어서 거품을 일으켜 마셨어요. 하얗게 피어난 거품이 고려 청자다원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비색과 어우러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의 맛과 그릇이 주는 멋을 조화롭게 구사한 고려의 아름다운 차 문화입니다. 다시 중국 얘기로 넘어가서요. 단차는 황실 공차로 진상되기 시작하면서 제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명나라 때에 가서는 이 사치스런 단차를 만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빈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단차를 만드는 중노동을 몸소 경험했었고 그 노고가 민중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391년 9월 단차 폐지 칙령을 내려서 단차를 만들어 마시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솥에서 간단히 덮어 만든 입차를 우려 마시는 포다법으로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아까는 먼저 차선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 유연하고 탄력 있게 해뒀어요. 차선을 적시면서 다완이 데워지기 때문에 따로 또 예열하는 이 단계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예열물을 퇴수기에 버리고 닭원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닭원을 촥 펼쳐서 학이 내려앉듯 살포시 얹어주세요. 둘레를 3번에 걸쳐서 닦아줍니다. 가운데 물이 고이는 부분에다가 꼭꼭 찍어서 마무리합니다. 따끈하게 예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수분은 금방 날아가요. 닭원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제자리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아까 곱게 내려둔 차를 다완에 넣어줍니다. 2g 정도를 넣으라고 하는데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마시다 보면 자기 취향을 찾아서 차의 양과 우리는 시간을 가감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차 숟가락으로 2-3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말차의 한자 표기는 이렇게 3가지로 각기 다르게 쓰여서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유구의 다경이나 초이의 동다송에서는 끝 말자를 쓰고 있지만 지금은 보통 가루 말로 통칭하고 있고 사용하는 글자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끝 말은 녹말의 말자입니다. 물에 잘 녹는 가루차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파는 가루 녹차입니다. 가루 말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진하게 마시는 농차용. 마지막으로 거품 말을 쓰는 것은 농차보다는 엷은 박차용 가루차를 말하는데 보통 지금과 같은 말차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가루 말자가 옳지만 등급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른 한자로 표기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다원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붓습니다. 3모금 정도에 마실 수 있게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이제 격부를 해볼 건데요. 세게 쳐서 떨쳐낸다는 의미인데 차선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거품을 낸다는 걸 말해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차 거품이 도톰하게 피면서 격부라는 소리가 바뀌는 게 들릴 거예요. 저는 잠깐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도톰하게 격부를 했으면 이제 큰 방울들을 살살살 달래줍니다. 표면에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잔잔하게 쪼개고 미세한 거품만 남도록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하수 위로 달을 띄웁니다. 가운데로 거품을 끌어올려 만든 이 동그란 모양을 보고 달을 띄운다고 해요. 말차는 차를 마시기 전에 다식을 먼저 먹습니다. 입을 먼저 달달하게 해놓고 쌉싸래한 맛을 즐기는 거예요. 말차의 풍미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차를 마셔볼게요. 3번에 걸쳐 마시는데요. 거품을 빨아들이면서 함께 마십니다. 차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다식을 잘 먹는 것도 참 중요해요. 농도가 진한 차를 과음하거나 여러 종류의 차를 장시간 마시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차에도 취할 수 있거든요. 차에 취하는 것을 다취라고 하는데요. 손이 떨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휘청거리고 속이 쓰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분을 섭취해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니까 차를 잘 마시기 위해서는 달달한 다식을 곁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품에다가 탕수를 부어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백탕이라고 하는데요. 백탕을 마시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의 단맛이 훅 올라오면서 차의 여운을 더 길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건강하게 차를 마시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공복에 차를 마시는 거예요. 예부터 빈속에 차를 마시면 차의 성질이 폐에 들어가 비위를 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차를 마시는 일은 승냥이를 집안에 몰고 오는 격이라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식전에 차를 마시면 침이 차에 희석돼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기관의 단백질 흡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차는 식후 30분 뒤에 마시길 권합니다. 둘째로는 끓는 차 마시기입니다. 뜨겁게 끓인 차를 잘못 마시면 입에서부터 그 차가 내려가는 길이 아주 불타는 게 느껴지죠. 그런 식의 자극이 계속되면 기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아주 뜨거운 차도 기술적으로 잘 드시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 마시는 것이 좋겠죠? 셋째는 냉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우전 녹차를 냉침해서 마시는 게 별미인데요. 체질에 따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냉성을 더해서 마시는 일이 되겠죠. 몸이 찬 분들은 가려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물은 약을 풀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찻잎 속의 카테킨 성분이 약물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차를 마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해 보이시나요? 차를 마시는 것인지 의식을 치르는 것인지 머리가 아파서 못 마시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차를 마시다 보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피곤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반신욕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처럼 차오르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의 근육은 한 잔의 차 안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저 차 맛이 좋아서 혹은 건강에 좋아서 물 대신에 습관처럼 마셔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정리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차를 선택할 거예요. 차가 단순한 마실 거리였다면 아마 다도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도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석이 있으니까 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초이스님은 다신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 마실 때 손님이 적어야 귀하다. 손이 많으면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아취가 모자란다. 홀로 마시면 신령스럽다. 차를 우리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나아가 고요한 명상과 사색으로 보다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차를 즐겨 마십니다 라고 하면 다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도라고 하기엔 뭔가 허술하고 부족해서 그건 아닙니다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언가 깨닫는 계기가 된다면 그게 곧 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다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으로 차를 생각해 보세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어느새 편한 마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차자리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